오늘은 동맥경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적 관점, 동양학적 관점입니다. 동맥경화가 되면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근본적 원인은 이제 여기 이제 정상 동맥이고요. 내강이 이렇게 넓고 이제 죽상 동맥경화가 되면 내강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게 다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제 혈관질환, 이제 뭐 심질환이든 뇌혈관질환이든 이제 이염인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심혈관질환을 말하죠, 그죠? 일단 이제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이제 인자 조사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제 12만 2,458명의 제 의학적 이염 인자가 얼마인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하트 디지스, 간상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의 이제 유병률, 이런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염 인자가 한 가지가 없는 경우, 한 가지나 없는 경우가 이제 50.4%로 이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가 19.4%, 한 가지가 43%인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심근경색은 이제 혈관 질환의 끝이므로 이제 이염인자가 많을수록 걸려야 하는데, 이제 이염인자가 적은 사람이 더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사람 1%고, 한 가지가 43%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자연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 가지 이염인자 외에 다른 이염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염인자 없는 사람이 더 심근경색에 걸렸을까? 자연학적으로 이제 네 가지 이염인자,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외에 다른 이염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 원인은 이제 의학적 원인은 이제 요 네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흡연,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연학에서는 요거 말고도 이제 호모스테인, 활성산소, 이제 만성 미세염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래 환자를 보면 간혹 이런 환자 봅니다. 콜레스테롤만 약간 높은데 이제 심근경색 관련 환자가 있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약 처방해달라고 하던데 저 이염인자를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콜레스테롤만 약간 높다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한 이제 고지를 보면 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을 얘기하지만은 자연학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죠? 아무 이염 인자가 없는데 왜 신경경색이 왔을까? 동맥경이 왔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학적으로는 이제 호모시스텐, 활성산소, 만성 염증 이것을 중시하고요. 의학에서는 왜 이 세 가지 이염제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죠? 분명히 의학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염제에 대해서는. 근데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대조 왜? 호모시스테인은 의학적으로 확실히 동맥경화의 원인인데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약이 있지만 이제 호모시스테인 약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이제 비타민 B6번, 9번, 12번이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힘, 돈의 힘으로 이제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을 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콜레스테롤은 살인제가 아니다. 이런 책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만성염증.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HSCRP라고 하거든요. 고감도 CRP라는데, 이게 높으면 이제 심장질환 위험도 높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의학에서는 이걸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성염증, HSCRP를 떨어뜨리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산화시켜 동맥경을 야기하는데
왜 강조하지 않느냐? 왜 약이 없기 때문이죠. 자연학적 원인의 치료약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 아까 말한 것처럼 비타민 B 6번, 9번, 10번이고 활성산소는 이제 항산화 비타민이겠죠. 항산화 비타민이고 미세염증을 잡는 거는 약은 없고 치료제가 이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의 이염 인자인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잘 관리한다고 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염 인자가 더 적은 환자가 심근경색이 더 많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이염 인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 이염 인자는 약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맥경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제 섭취가 이제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모시스테인, 이게 이제 동맥경화 이염 인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력한 혈관 암살자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갖다 붙고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의 증가 요인은 이제 항상 이제 과도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이오 불급이죠.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요거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손상시킵니다. 손상시키면 이제 요 매크로파지가 이제 대식세포가 이걸 잡아먹어서 이제 폼셀이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 이제 동맥경화의 이제 주범인데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그렇네. 하여튼 요런 이제 뭐 호모시스테인이나 혈당, 뭐 흡연, 그다음에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내피스를 자극해서 이제 미세 상처를 냅니다. 미세 상처가 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갖다 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세염증 동맥경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호모시스테인이나 산화 LDL 콜레스테롤 또 여러 가지 뭐 원인들, 혈당이든 흡연이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미세 상처를 내고 이게 자꾸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갖다 붙고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염증 유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정제 가공한 이제 단순닭들이죠.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백소금, 뭐 튀긴 거, 곡물사료로 키우는 것들, 커피, 술, 담배, 인스턴트. 또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면서 이제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견과류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선인염과 정제염 비교한 건데 정제염을 먹으면 이제 몸에 염증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선인염을 먹어야 되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 그리고 디카페인은 이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나 차는 매우 산성이 강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디카페인 뭐 커피든 그냥 커피든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녹차를 마시라고 이유는 녹차의 사립에는 많은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천히 카페인을 배출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명의학의 개념인데, 혈관을 이렇게 수술하는 데가 이제 콩팥이라는 겁니다. 심장이 이제, 혈액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관상계통을 이제, 계통에 관여한다. 관상이라 말은, 이게 보면 식도, 혈관, 육부이 있는데, 혈관을 이제 관여한다는 말은 이제 혈관을 유지, 보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계통이 매일 쭉 나왔는데 이제 간상계, 육부를 비롯하여 육부란 말은 이제 오장육부할 때 그 육부를 말합니다. 식도, 혈관 등의 간상기관에 관여하여 점액, 소화액, 혈액 등을 생성삼주시켜서 원활하게 생리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화 관점에서는 이제 혈관 관리를 잘하려면 콩팥을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보호해줘야 혈관이 상처 입은 것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 영양 처방은 이제 동맥경화 영양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타민 6번, 9번, 12번, 비타민 C, D, 아연, 마그네슘, 연은 오메가3, 그 다음에 항산화, 그 알파 리포산, 글루타치온, 구개텐이 있고, 이제 케라세틴, L카르티린, 포도시 출출물긴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기본 영양제 깔아놓은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부신, 콩팥, 요런 것들이 이제 몸을 강하기 때문에 기본 영양제를 이제 같이 모여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뭐에 좋다면 그거만 딱 먹으려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기본 영양제, 부신필 영양제, 신장을 보호하는 영양제 이런 것을 이제 기본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타겟팅 하는 거고요. 겹치는 것은 이제 빼면 되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만 이제 추가하면 되는데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 E가 부족하면 더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 이르는 이제 알파, 리포산, 글루타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좋은 것들은 이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다 먹기는 좀 그렇으면 뭐 한 두 개라도 L카르니틴, 심장이 좀 안 좋으면 L카르틴을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혈관에 좋은 것들, 뭐 케라세틴이나 포도씨, 긴코 중에 하나를 이렇게, 몰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판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동맥경화니까요. 요거는 이제 자의요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요법이 있고 식초, 감식초 요법이 있고 이제 나토키나세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동맥 내 추줌을 제거인데 이걸 이제 그 비타민 C를 이제 먹으면 뭐 그 정도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먹으면 이제 콜레스테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이제 이렇게 뭐 결합이 재분비 작용돼서 이렇게 그 동맥의 추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C 아스코베이트인데 이걸 먹으면 이제 콜레스테롤은 제거하고 요렇게 변해서 이제 수용소가 되니까 이제 동맥경화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탄닌이 이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의 떫맛이 탄닌인데 요거 이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제거하니까 이제 동맥경화를 제거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의학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닌 성분이 이제 풍부한 천연 발효 식초 되게 좋죠. 식초는 또 이것도 이제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식초 탄닌도 먹고 식초가 초산이니까 같이 되어 있는 감식초를 먹으면 혈관 청소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토키나제, 나토를 먹든 뭐 청국장을 먹든 간에 이걸 꾸준히 먹으면 이제 혈전도 제거되고 이제 동맥경화판도 제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영양요법은 이렇게 기본 영양제 항상 신장, 부신 이거를 보호해주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이제 동맥경 영양제를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판 제거하는 비타민 C 꾸준히 먹고 식초나 뭐 이렇게 나토키나제 청국장을 이제 꾸준히 드시면 이제 동맥경화의 예방에도 좋고 또 동맥경화판 제거하는 데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